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자방과 상산사호라는 주제입니다. 장자방은 장량을 말합니다. 그는 한고조 유방이 한 제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방이 황제가 되었을 때 장량에게 당시 부유한 제나라 지역에 3만호를 골라라,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장량은 자신은 유방과 처음 만났던 척박했던 유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해서 유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후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말년에 유방이 척부인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앉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광지처였던 여치의 아들인 영을 태자에서 교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방의 뜻이 워낙에 완고했기 때문에 신하들도 말을 못하고 여우도 함부로 말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시 유방이 가장 총애하였던 장량에게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장량은 여우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황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하고 처음엔 거절하였습니다. 간곡하게 여우가 부탁을 하니까 장량은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황제가 초빙하여도 응하지 않았던 상산사호라는 인물을 불러서 태자를 보필하게 하면은 황제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상산사호라고 하면은 진나라 진시황차에 가혹했던 정치를 피해서 상산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숨어 살던 4명의 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등원공, 농리선생, 기리개, 하황공 이렇게 4명을 말하는데 이들은 눈썹이 하얗고 머리가 하얗기 때문에 흰 호자를 써서 사호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상산에서 자줏빛 영지를 먹으며 바둑을 두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방의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우가 지극한 정성으로 강력하게 예를 다하자 결국 내려와서 태자를 돕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제인 유방이 연회를 열었는데 그때 태자 옆에 4명의 건장하고 위험 있는 머리가 하얗고 눈썹이 하얀 상상사호가 태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유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초빙에도 오지 않았던 상산사호가 태자를 보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태자를 교체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태자 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부인을 불러가지고 태자의 날개가 모두 자라서 날아서도 어쩔 수가 없구나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 탄식을 듣고 척부인도 슬피 웁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것이죠. 몇 년 있다가 유방은 승하하고 영이 황제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해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한나라는 보다 안정되게 됩니다. 당시 신하들은 유방의 조광지처였던 여우가 항우에게 포로 생활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의 장남인 아들 영을 폐하고서 새롭게 어린 여의로 태자를 세웠다고 하면은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국이 분열됐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장량 같은 경우에 상산사호라는 인물을 태자 옆에 보필하게 함으로써 유방 스스로 태자를 바꾸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제국이 순조롭게 계승되도록 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순리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는 장량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나라 멸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진승과 오강의 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